왜 성주를 최적의 입지로 결정을 한 것인지 그걸 먼저 다시 좀 기본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은 지금 아까 이때까지 언론에서 보도하지 않았던 또 다른 이슈 하나를 지적을 하셨는데요. 원전 시설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 요 파트가 이제 군에서 또 고려한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북한이 핵 테러라든지 이런 그 원전 시설이 그쪽에 많이 남해안 그 동해안 쪽에 몰려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럴 때 이런 곳을 타격을 한다. 미사일로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후폭풍이 굉장히 예상되는 것이죠. 예. 그런 것을 막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었고 기본적으로는 증원전력 미군이 돈으로 미군이 갖고 오는 거기 때문에 미군이 보호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국을 위해서 그 방위를 도와주는데 어느 정도 안전장치는 필요하다. 그래서 미군이 선호하는 것을 여러 대안을 얘기를 했을 것이고 한국군도 이것을 했을 때 그 파급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제안을 했겠죠.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성주가 최적지다. 이렇게 봤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아까 저희가, 그 중국 반발을 말씀드렸죠. 예. 지금 저희가 지도를 보여드렸는데요. 성주 다시 볼까요? 성주 읍에서 1.5km 정도 떨어진 곳에 저희가 원래 우리 방공포대가 있는 지역에 거기에 사드가 들어온다는 얘기고 그래서 성주 군수는 이게 굉장히 가깝다 1.5km 그리고 저 산이라는 게 야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높은 산이 아니고 그래서 이게 실제로 주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친다라는 입장이었거든요. 저희가 잠시 뒤에 그 성주 군수의 말도 들어보고 우선 성주 현지를 전화로 연결을 해서 성주에서 나오고 있는 반응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허성준 기자 나오십시오. 네, 경북 성주군입니다. 네, 공식 발표가 있었는데요. 지금 지역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경북 성주 군민들은 오늘 오전 성주읍에 모여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범군민 걸기대회를 열었습니다. 애초 2,000명 정도 모일 것으로 예상됐는데 2배 이상 많은 5천여 명의 주민이 참가했습니다. 이들은 사드가 배치되는 성산리 방공포대가 인구 밀집 지역인 성주읍에서 1.5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며 정부의 결정을 성토했습니다. 이어 지역민의 60%가 종사하는 참외 농사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사드 배치를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사드 배치의 원흉인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화형식을 벌였습니다. 또 김한곤 성주 군수를 포함한 10여 명은 혈서를 쓰며 사드 배치를 막아내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월기대회에 이어 김 군수와 지역 주민 200여 명은 국방부를 방문해 사드 배치를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이들은 월기대회에서 쓴 사드 배치 반대 혈서와 서명서를 전달하고 지역 민심을 전했는데요. 조금 뒤 황인무 국방차관과 실무자들이 이들을 만나 정부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워낙 강경해 설득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북 성주에서 YTN 허성준입니다. 네, 두 분은 그 1.5km 그 거리 그리고 전자파를 많이 걱정하시지 않습니까? 그 유해성과 실제로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 미군들이 그런 그 안전 이런 문제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가장 레이더에 가깝게 근무하는 사람들이 미군이 될 텐데요. 그 사람들이 이제 매뉴얼에 100m 정도 이게 5도 정도 상향으로 레이더 전자파가 나가기 때문에 그 정도면 그 100m 밖에서는 사람 키를 넘어가고 그리고 또 이게 고고도이기 때문에 그 1.5km 정도 떨어져 있으면 별로 해가 없다 이런 그 판단을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성주에서 그 군민들께서 우리의 어떤 의사 결정에 참여도 없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하니까 당황하셔가지고 저런 집회가 하는데 지금 이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은 이거 뭐 갈등 관리 차원에서 보면 어쩔 수 없이 갈등 관리 차원에서 제일 최악의 그 모델이 대드입니다. 결정하고 디사이드하고 어나운스하고 디펜드하는 거. 그런데 이제 지금 이거와 같이 가장 그 초미의 관심이 되는 이런 국가 안보 사안은 미리 협의해서 할 수가 없어요. 협의하면 다 반대하잖아요. 이런 국가 안보 시설, 군 시설은 다 님비 현상을 강력하게 제기하고요. 우리 신공항 같은 것은 핀피라고 해요. Please in my frontier. 내 집 앞마당에 유치하기를 원하죠.
님비와 핀피 이게 진짜 그 국가 정책을 이끌어 나갈 때 굉장히 힘든 사안인데 특히 이런 것이 사드와 같이 정치화된 이슈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 그 성지 국민들의 굉장히 어떤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자 다시 정리하자면 그러니까 5도 각도를 유지하게 돼 있는데 레이더가 네네네. 5도 각도면 어디까지가 유해성의 범위라고요? 100m죠. 100m요? 그 100m 밖에서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그 군인들이 그 매뉴얼에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100m 이내는 약간의 유해가 있는지 예. 그 밖에서는 해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 이제 방공기지가 기존에 이제 성주 일대 그 공군 그 방공포대가 이미 그 과거부터 쭉 주둔해 있었고요. 네, 네. 그 일정에 이제 어디나 그 군 정상에 산 정상에 군 기지가 있는 데는 이제 일작 민간인 출입 구역이 통제 구역이 그렇죠. 항상 펜스가 기존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 야산 이내 그 산에다가 기존 시설에다가 포대를 갖다 놓는다라는 논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해당되는 산이 특정 지역의 산이 성주에 있는 특정 산이 해발 이미 400m 라고 저희도 누차를 보고 있는 거기서 5도 각도에서 상해에서 하늘을 위해서 지향하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성주 지리가 이제 중부 내륙을 타고 고속도로를 이용해 보신 분 알겠지만 이제 상주에서 쭉 대구 방면으로 내려오다면 성주 지역에 오면 좀 유달리 좀 산악 지역이 많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이제 가야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지리적 이점도 있고 지금 부 박사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뭐 남해 하늘가 이런데 그 원전 시설물도 있고 또 하나 직선거리로 성주에서 하면 평택까지 그 160km 직선거리로 그렇죠. 했을 때요. 그리고 성주에서 그 휴전선 DMZ까지는 270km. 근데 이것이 그 작전 반경이 레이더 그 반경이 종말 단계가 180에서 200km 내외 부채꼴로 이런 방향으로 이제 좌에서 우로 레이더를 그 운용하게 되는데 이런 모든 것 특히 이제 아시다시피 주변국들의 반발 요소를 좀 감안을 해서 최저의 격전했는데 이렇게 좀 지금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안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입니다. 안보는 공기와 같다. 평소에는 그 안보의 중요성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군의 입장에서는 모든 걸 억제장으로 미리 배치를 해야 되는데 실제 그 위사시 상황이 나서 그때 배치하면 이미 늦죠. 그러면은 그때 가서 일부에서는 그동안 군 당국 뭐 했나 이런 볼멘 소리가 또 나오게 되는 게 사람 그 어떤 여론의 속성 중에 한 편인데 이런 부분을 감안한 결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자파 문제가 뭐 어쨌건 주민들 입장에서는 걱정을 할 수밖에 걱정이 없는 되시겠죠. 것인데 그래서 네. 그걸 과학적인 충분한 네.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충분히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할 그렇죠. 텐데 저희가 듣는 그 얘기들도 한쪽에서는 지금까지 사드가 배치된 곳에서 민간인들이 그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보고는 한 건도 없었다라는 네. 얘기가 있고 네. 또 일부 단체들에서는 일본 교토 같은 데서는 주민들이 뭐 구토나 메스꺼움 같은 것들을 호소했다라는 주장도 있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판단하기가 근데 어렵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일본 언론에서 일본 교토인데 일본 교토에 사드가 배치돼 있지 않죠. 예. 그러니까 전제가 좀 잘못된 그 모 조간 신문에 그렇게 나왔는데 네. 그 사드 일본의 그 주일미군의 사드 배치는 두 군데 있습니다. 아오모리 지역하고 나가사키 인근의 대한해협 언저리에 있지 교토는 다른 팩3나 팩2 미사일 그렇죠. 지상 미사일 방어체가 있는데 이게 일부 언론의 오늘 조간 일부 언론에서 그 좀 전제가 잘못된 표현을 쓴 적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전방 중동부 전선에 배치된 그린파인더 미사일 그 레이더 같은 게 사실 전자파가 더 셉니다. 그 한국군이 이용합니다. 그럼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저희가 사드를 그 순전히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 배치되면 어제 그 국방장관도 국회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실제 미군이 설치된 괌 기지에 성주 지역 주민 대표들하고 기자실들하고 언론단을 그쪽에 가서 안전도를 직접 그리고 성주 주민들이 선정한 전문가 그룹을 데리고 가서 괌 가서 실사를 하겠다 이렇게까지 그렇죠. 추후 타임 스케줄까지 다 마련해 놓은 상태거든요. 네.
예, 참고로 아까 일본의 샤리키 교고미사키라고 거기에 사드 레이더가 배치되어 있고요. 교토는 좀 떨어져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들에서는 일본의 다른 지역이나 괌이나 이런 데서는 민간인들이 그것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보고가 없었다는 얘기인 거죠. 예, 이거는 뭐 만에 하나 있을지라도 네. 우리가 이거 얻어지는 이익과 손해를 비교 형량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정책 결정을 할 수밖에 없죠. 모든 정책은 좋은 측면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비용이 수반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방어하는 이런 효용 가치와 전자파 요거를 저울질을 해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뭐 시청자 여러분들 판단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실까 싶은데 네, 어쨌든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는 거죠. 예, 최소화하고요. 네, 거리와 안전성을 안전 확보해야 수칙 되는 지키고요. 거니까요. 그 거리가 100m라고 미군 네, 그 네. 교범에는 그렇게 돼 있다는 거 100m. 그렇죠. 그런 게 만약에 안 됐다면 네. 미군이 굉장한 소송에 휘말리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예. 전역한 병사들이 만약에 그 100m 이 수칙은 지켰는데 어떤 건강상의 이상이 나타났다면 그 미국은 모든 것을 소송으로 하는 그런 나라인데 네, 네. 그 병사들에 의해서 엄청난 소송에 휘말리겠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국방부를 연결해서 그 발표 내용하고 지금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여야 반응은 어떻게 나왔는지 잠시 뒤에 국회에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방부의 권민석 기자 나오십시오. 네, 국방부입니다. 네, 발표 내용부터 다시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국방부 류재승 정책실장이 조금 전 한미 공동실무단의 사드 논의 결과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미 알려진 대로 한미는 경북 성주에 사드 1개 포대를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과 지역 주민의 안전을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여러 후보지를 비교 평가하고 현장 실사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성주가 최적의 사드 배치 부지라고 결론 내리고 양국 국방부 장관에게 건의해 승인을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는 성주에 사드가 배치되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서 남한의 2분의 1 내지 3분의 1을 방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북 원자력발전소나 저유시설 등 국가 기관 시설의 방어 태세도 강화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주 주민들이 군의 충정을 이해하고 지원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방부는 조금 전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공식 발표 일정을 취소했다가 다시 발표하겠다고 혼선을 빚어 빈축을 샀습니다. 네, 왜 그랬는지 뭐 좀 전해진 게 있습니까? 경북 성주 군수와 이 군의회 의장들이 서울로 도착을 해야 이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했다가 아직 도착은 안 했지만 발표 일정을 그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예. 저희가 조금 전에 그 추론을 했었던 대로 아마 그 주민들 대표들과의 만남 또 설득 그 과정이 먼저냐 뒤냐 아마 그 부분일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연기하겠다고 했다가 또 여러 혼선이 빚어지니까 셋이라고 했었는데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하니까 다시 예정대로 하기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일문일답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아직도? 네, 그렇습니다. 국방부 류재승 정책실장이 국방부 기자단을 상대로 백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진행 배경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 나온 새로운 얘기들이 있으면은 바로 연락을 주시고요. 그러니까 경북 성주에 있는 그 산에 있는 우리 공군의 현재 방공포대 부지 그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경북 성주에는 우리 공군의 호크 미사일 기지가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의 호크 미사일 기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 사드 포대를 조성하는 겁니다. 따로 땅을 사들일 필요가 없고 성주에선 경기 평택과 전북 군산 주한미군 기지,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 등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지역보다 인구가 적고 해발 400m 지점에 위치해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논란도 어느 정도 피해갈 수 있다는 점이 배치 요인으로 꼽힙니다. 사거리 200km인 북한의 신형 300mm 방사포 타격권 받기라는 것도 장점입니다. 지난 2월 한미 공동실무단이 사드 배치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한 이후 5달 만에 부지가 결정됐는데요. 한미는 조속히 사드 배치를 추진해 늦어도 내년 말쯤엔 한반도에서 사드를 실전 운용할 방침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그 주민 대표들이 아직 안 올라왔다. 그래서 이렇게 연기하려고 했었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떤 상태입니까? 와서 만나고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일부 국민들은 항의 시위를 하고 있던데요.
네, 성주 군수와 군의회 의장 등은 아직 국방부에 도착 전이지만 이 성주 주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 주민 200여 명이 국방부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군 당국이 제대로 된 설득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사드 배치를 결정했다면서 격앙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성주군의 김항곤 군수와 성주 군의회 배재만 의장도 국방부를 항의 방문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황인무 차관을 비롯한 당국자들을 보내 김 군수 등에게 사드를 성주에 배치해야 하는 불가피성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애초 황 차관을 비롯한 당국자들을 성주로 보내 설명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김 군수와 배 의장이 국방부를 방문하기로 하면서 일정을 변경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권민석입니다. 네, 자, 일문일답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바로 또 전해 주십시오. 자, 이번엔 여야의 공식 발표 이후에 여야 반응 어떻게 나왔는지 국회 임성호 기자 나오십시오. 네, 국회입니다. 네, 자, 우선 여당은 어떤 입장이 나왔습니까? 네, 정부가 사드 배치 지역을 경북 성주로 공식 발표한 것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입장 발표를 자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서 새누리당은 사드 배치가 결정된 뒤로는 지속해서 환영의 뜻을 밝혀왔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새누리당의 텃밭인 대구 경북 지역의 불만이 커지면서 입장 발표를 자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서 오늘 오전에는 이완영, 윤재옥 등 TK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경북 성주가 왜 최적지인지 정부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그러면서 정부가 선정 기준과 절차, 또 사드레이더의 인체 유해성 논란 등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지역민에 대한 지원책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내 의원들과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자 정진석 원내대표는 지역 지도자들이 갈등을 유발하면 안 된다며 대승적 차원에서 사드 배치를 받아들여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궁금한 건 야당 반응인데요. 야당 반응 나왔습니까? 먼저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당내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논란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북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 상식적인 갈등 해결 절차조차 밟지 않는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민주는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서도 국민적 합의가 없었던 상황에서 배치 후보 지역 주민과도 충분한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민주 지도부는 그러나 사드 자체를 반대하는 데에는 태도를 유보하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당 안팎의 인사들이 사드 반대를 공개적으로 천명하는 등 지도부와 의견 충돌이 벌어지는 모습입니다. 먼저 문재인 전 대표는 SNS를 통해 정부가 사드 배치를 졸속으로 밀어붙여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며 사드 전면 재검토와 공론화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종인 대표는 사드 문제는 찬반 논리로 다룰 사안이 아니고 재검토가 가능하겠느냐며 문 전 대표의 개인적인 발언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전에는 서른, 우원식 등 더민주 소속 국회의원 7명이 사드 반대 성명을 발표하며 당 지도부의 입장과 엇박자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찌감치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당은 경북 성주 배치를 비판하며 사드 철회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국민의당은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사드 배치를 추진했다며 박근혜 정부의 독단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당은 그러면서 지금은 배치 지역을 결정할 때가 아니라 국회 비준 등 국민적 합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꼬집은 뒤 더민주 지도부를 향해서도 사드 반대에 동참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호입니다. 네, 그 사드를 반대하는 쪽 진영의 논거 중에 하나가 중국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고 결국 우리 국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일각에서는 이 사드 미사일이 중국을 공격하는 용이다라는 그런 어떤 근거가 확실하게 제시되지 않은 그런 얘기들도 오가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하실 게 있으면은 사실관계에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배경이 2004년 6월에 당시 스캐포로티 사령관이 왜 공개적으로 이 부분을 얘기했나를 좀 그 당시 그 동북아 안보 정세 상황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걸 생략한 채 하니까 근데 그 당시에 사실은 미국의 입장에서도 요즘 불거진 남중국해 문제가 불거졌었고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정부는 원칙론적인 했었고 미국 시각에서 볼 때 그리고 그 당시 대한민국 언론은 한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언급을 많이 했어요. 그 나중에 미국 그 학자들의 시각을 보면 그 당시에 미국에서 볼 때는 한미 동맹이 훼손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했었고요. 그래서 2014년에 그 미국은 자기들의 국익 우선 차원에서 사드 배치를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고 사실은 한국 정부의 선택을 강요를 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은 일관되게 3노 입장, 요청도 없었고 협의도 없었고 결정도 없었다는 이런 입장을 계속 준수해 왔죠. 그런데 문제는 올 들어 1월에 북한이 4차 핵실험을 단행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한 중국이 좀 사실은 3월 달에 안보리 결의안 나오기까지 사실은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였죠. 쉽게 말해서 북한에 대한 레버리지를 제일 강하게 할 수 있는 나라가 중국인데 쉽게 말해서 관리를 잘 안 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우리는 사실은 국익 차원에서 자위권 발동 차원에서 이 부분을 결정한 것인데 국제정책 기본 원리가 자위권 차원에서 발동하면 상대국은 딜레마적인 불안감을 느끼는 건 기본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중잣대가 뭐냐면은 JY26이라든가 산둥반도라든가 헤이룬 장성이 이미 중국은 한국을 겨냥한 무기 체계라든가 공격형 무기 체계라든가 방공망을 다 꾸려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도하다는 거죠. 중국에. 그런데 이런 과정을 생략한 채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중국이 반대한다. 주변국이 반대한다. 보복이 우려한다. 이거는 별개의 논의 문제고 실제 중국이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우리한테 감정적인 경제 보복이나 이런 건 안 하리라고 봅니다. 네. 제 30초만 덧붙이면요. 예. 맨 처음에는 이 세 가지로 이슈를 제기했어요. 미국을 향하는 중국의 ICBM을 사드가 떨어뜨린다. 사드는 종말 단계 떨어지는 거를 요격하는 거기 때문에 미국으로 향하는 것은 그 사드 요격 범위를 넘어서고요. 이 미국으로 향하는 ICBM은 알래스카 쪽으로 갑니다. 우리가 또 미사일을 한반도에서 쏘면 이걸 쫓아가서 요격한다는 건데 그건 말이 안 되고요. 레이더는 그 우리가 전방 배치 모드가 아니라 정말 그 타격 모드, 요격 모드로 하기 때문에 사거리가 그 레이더 탐지 범위가 600km 이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국까지 미치지 않고 이미 아까 중국까지 미치는 건 사거리 그 탐지 범위 2,000km 넘어가는 일본에 있는 샤리키 교감이사키에 이미 그게 중국을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국은 자기들은 이미 백두산 뒤쪽에 5,000km 넘는 레이더를 해서 우리 걸 다 보고 있고요. 산둥반도 인근에서 한국을 조준을 하고 있다고요. 네. 얼마 전에 그 사드 배치하면 한국을 조준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미 뭐 조준하고 있으면서 무슨 그런 말을 다시 하는지 저는 좀 최근에 중국군 고위 장교가 봉황 TV에 나서 말 실수를 했죠. 오산에 배치된 F-22 스텔스 전투기라든가 B2 전략기 우리는 다 보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산둥반도 일대에 있는 제난군구에는 50일 여단 밑에 821 공격 여단 같은 경우는 동북아 유사시에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부대고 이미 미사일 동펑 15 600기 이상을 대한민국을 겨냥해서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고 중국은 당연히 언급을 하겠죠. 근데 한국의 이른바 이 여론 주도층 인사들이 이건 논외로 쳐놓고 중국이 우려한다라는 걸 하면은 좀 어불성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 조금 전에 사드의 배치 부지로 경북 성주가 최종적으로 발표됐습니다. 오늘 두 분의 해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